여보! 당장 와서 이 싸가지 없는 이등병 새끼 어떻게 좀 해봐요! 푹푹 찌는 듯한 여름날, 외딴 초소를 홀로 지키던 성실한 김철수 이병. 그의 평범하기만 했던 군 생활은 한 통의 황당한 전화로부터 시작된 막무가내 갑질로 인해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문제는 그들이 건드린 상대가 보통 군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 이 이등병의 아버지가 바로 그 부대의 하늘 같은 사단장이라면 과연 이 아나무인 갑질 여인과 남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부대 내 그 누구도 몰랐던 사단장 아들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속이 뻥 뚫리는 그 통쾌한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유난히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던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김철수 이병은 온몸에 땀구멍이 열리는 듯한 찜통 더위 속에서 부대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더위는 오후가 되자 절정에 달했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를 타고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철수는 원래부터 말수가 적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의 맡은 일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하지만 빈틈없이 해내는 성실한 성격의 청년이었죠. 입대한 지 이제 겨우 석 달, 아직 군대의 모든 것이 새롭고 어색하기만 한 훈련병 티를 갓 벗은 이등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문득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 보고 싶은 친구들의 얼굴, 그리고 자유롭게 뛰어놀던 바깥 세상의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생각에 떠오르는 그리움과 상념들을 꾹꾹 마음 한구석에 눌러 담곤 했습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평소보다 시간이 몇 배는 더디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연신 팔뚝으로 훔쳐내며 철수는 그저 어서 빨리 근무 교대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소 주변은 숨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가끔씩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한낮의 더위를 더욱 실감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지루함과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이 평범하고 지루한 하루가 무사히 흘러가 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멀리 비포장도로 끝에서부터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희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초소 방향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철수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차량의 등장에 철수는 순간적으로 온몸에 긴장감이 확 도는 것을 느꼈죠.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잡고 규정대로 차량을 수화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차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초소 바로 앞에 멈춰 섰고 잠시 후 운전석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값비싸 보이는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 한 명이 잔뜩 거만한 표정으로 내렸어요. 그녀는 마치 패션쇼에라도 온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가리려는 듯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그것을 살짝 코끝으로 내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니, 여긴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그늘 하나 제대로 없어? 나무 한 그루 심을 생각도 안 하고 초소 관리가 대체 이게 뭐야? 먼지투성이에다 엉망진창이잖아. 여자는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철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경례를 붙이며 물었어요. 통행 목적과 신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례지만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자는 그런 철수의 정중한 물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죠. 나 이 부대 최고 실세인 최민준 중령 부인이야. 박지현이라고 해. 그것도 몰랐니?
너희 부대에서 제일 높으신 분 중 하나인 중령님 사모님이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누가 봐도 느껴질 정도의 오만함과 거들먹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그저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박지연은 차에서 내린 김에 주변 경치라도 구경하겠다는 듯 초소 주변을 느릿느릿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또다시 사소한 것들을 꼬투리 잡아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여긴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방치해 둔 거야? 풀은 왜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도록 내버려뒀고 너희들 근무 시간에 농땡이 치면서 똑바로 안 서는 거 아니냐고? 철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잔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겨우 3달 된 이등병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상대였으니까요. 평화롭기만 했던 철수의 일상에 그렇게 성가시고 불길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지연의 아나무인 격인 트집과 잔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예 철수에게 반말로 마치 하인에게 명령이라도 하듯 말했어요. 야, 너 거기 이등병. 이리 좀 가까이 와봐. 저기 위에 있는 그늘막이 비뚤어졌잖아. 햇볕이 내 얼굴에 바로 들어서 아주 짜증이 나 죽겠으니까 당장 똑바로 다시 쳐봐. 철수는 규정상 초소 근무 중에는 사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거나 근무지를 함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최대한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연은 철수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뭐라고? 지금 내까짓게 감히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내가 누군지 잊었어? 이 부대 중령 사모님인데 일개 이등병이 내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거냐고? 너 지금 나한테 일부러 대드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가 데시벨을 한껏 높이며 점점 더 날카롭게 커졌어요. 철수는 정말이지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규정과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했지만 눈앞에 상관 부인이라는 사람의 비위를 거스르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기요 사모님, 저는 현재 근무 중이기 때문에 제 위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면 다른 방법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철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지연은 거의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 봐라. 이것 봐. 끝까지 말대꾸하는 것 좀 보게. 너 도대체 몇 살이야? 군번이 뭔데 하늘 같은 상관 부인한테 감히 이따위로 행동해? 너네 부모님은 내가 지금 군대 와서 이러고 있는 꼴을 아시기나 하니? 박지연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점점 더 거칠고 모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철수는 얼굴이 용광로처럼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군복을 입고 있는 한, 그리고 근무 중인 한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 말 외에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은 그런 철수에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와 풀 죽은 모습이 더 마음에 안 들었는지 콧방귀를 뀌며 계속해서 빈정거리고 비아냥댔죠. 죄송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잡치고 시간 낭비를 했는지 알기나 해? 정말이지. 내가 너 같은 애들 먹여 살리자고 꼬박꼬박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깝다, 아까워. 철수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모멸감에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지만 가까스로 참아냈어요. 정말 너무하다 싶었지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날 뾰족한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의 상식 밖의 행동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점점 더 과격해지고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거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철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질을 해댔어요. 너 이 자식아, 내가 누군지 진짜로 모르는구나. 눈에 뵈는 게 없지? 내가 오늘 너 아주 군 생활 제대로 끝장나게 만들어줄 테니까
어디 한번 각오 단단히 하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발작하듯 철수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그의 군복 멱살이라도 잡아챌 듯이 신경질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철수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몸을 피했죠. 사모님, 제발 이러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제발 진정하십시오. 철수의 목소리에는 이제 당혹감을 넘어 약간의 공포심마저 묻어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그런 철수의 겁먹은 반응에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이번에는 마치 약이라도 한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며 주변에 있던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철수에게 던지려는 위험한 신용까지 했어요. 내가 이까짓 거 하나 못할 것 같아? 너 같은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로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어. 알아들어? 철수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박지연이 자신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방에서 꺼내보란 듯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자기야. 지금 당장 이 외진 초소로 좀 최대한 빨리 와봐. 여기 싸가지 없는 이등병 하나가 날 완전 무시하고 아주 개판 5분 전을 만들어 놨다니까. 당신이 당장 안 오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밤샐 거야. 그러니까 즉시 와서 얘 좀 어떻게 질겅질겅 씹어 먹어봐. 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끄는 박지연은 철수를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 힘센 남편이 여기 올 거야. 너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 이등병. 철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령이 온다면 백이면 백아내의 편을 들 것이고 힘없는 자신은 꼼짝없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심한 질책을 받거나 심지어 징계를 당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서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한꺼번에 철수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내 군 생활은 끝나는 건가? 어머님, 아버님.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부대 본부 방향의 비포장도로 끝에서부터 지프차 한 대가 평소보다 훨씬 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쏜살같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뿌연 흙먼지를 한가득 일으키며 초소 앞에 급정거한 차에서는 최민준 중령이 이마에 땀을 송골송골 맺은 채 황급히 내렸어요. 그의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내리자마자 아내에게로 달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괜찮은 거야? 어디 다치거나 한 건 아니고? 박지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의 팔에 매달리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처럼 울상을 짓고는 철수를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며 일러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봐, 여보. 저 싸가지 없는 이등병 XX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감히 하늘 같은 중령 사모인 날 무시하고 내가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도 내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다니까. 당신이 당장 와서 저놈 아주 군기가 바짝 들도록 혼쭐을 내줘야 해. 알았지? 최중령은 아내에 흥분되고 일방적인 말만 듣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곧바로 철수에게 매섭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려 했습니다. 이봐, 김이병, 자네 지금 여기서 무슨... 바로 그때였어요. 최중령의 호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소 반대편 도로에서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방금 전에 지프차와는 대조적으로 아주 조용하고 점잖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차량은 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군용 차량과는 조금 달라 보였죠. 검은색 광택이 흐르는 딱 보기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세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사단장 김영진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종종 예고 없이 일선 부대와 초소들을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점검하곤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던 모양입니다. 최중령과 그의 아내 박지연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단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던 박지연의 목소리도 온데간데 없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영진 사단장은 차에서 내려 조금은 느리지만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천천히 초소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날카롭고 깊은 눈빛은 이미 초소 주변의 험악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모두 정확히 파악한 듯 했어요. 그는 아들인 철수와 잔뜩 겁을 먹은 박지연 그리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최중령을 차례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숨막히는 무거운 침묵이 한여름의 뜨거운 공기보다 더 무겁게 초소 주변을 감돌았죠. 철수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이자 동시에 자신이 속한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그가 이 난감한 상황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리고 이등병인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그저 온몸이 딱딱하게 굳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김영진 사단장은 그 특유의 낮고 차분하지만 그 안에 범접할 수 없는 무게감과 위험이 실린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주변의 시끄러운 매미 소리마저 단숨에 잠재우는 듯한 힘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최중령? 그 짧은 질문에 최중령은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당황한 나머지 우물쭈물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단장님, 정말 별일 아닙니다. 그저 제 아내가 잠시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박지연은 사단장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남편인 중령의 계급만 믿고 그러는 건지 여전히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도 된다는 듯 입을 삐죽이며 대화에 끼어들려고 했어요. 사단장님, 저 이등병이 글쎄 저한테 너무나 무례하고 불손하게. 하지만 그녀의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영진 사단장의 차갑고 싸늘한 시선이 정확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박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순간 말을 멈추고 황급히 입을 다물었죠. 사단장의 눈빛은 평소 부하들을 대할 때 보이던 온화하고 인자하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하의 잘못을 꾸짖는 것을 넘어 군 전체의 기강회의를 직접 목격한 최고 지휘관의 차가운 분노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김 사단장은 잠시 박지연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묵묵히 서 있는 철수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직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단장으로서의 모습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김이병, 자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보게. 불필요한 사족은 붙이지 말고 육하원 측에 따라서 간결하고 핵심만 보고하도록. 철수는 잠시 깊은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이자 동시에 자신의 직속상관인 그의 지시에 따라 조금 전까지 자신을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끔찍했던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담담한 목소리로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박지연이 처음 초소에 도착해서부터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과 위협적인 행동들, 그리고 일개 이등병인 자신이 군인으로서의 규정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려 했는지 그 과정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지만 감정을 씻지 않고 건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철수의 차분한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박지연의 얼굴은 처음에는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나중에는 종이장처럼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고 최중령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이 모든 소동의 전말을 처음부터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초소선임병인 박상병이 조심스럽게 사단장 앞으로 다가와 조금은 긴장된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사단장님께 보고드립니다. 현재 김이병의 상황 보고는 모두 명백한 사실임을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옆에서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박지연 여사님께서 먼저 김이병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나 협박, 심지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셨고 김이병은 그런 상황에서도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규정 내에서 최대한 침착하고 정중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박상병의 증언은 한치의 거짓도 없이 객관적이었고 그의 용기 있는 발언을 뒷받침하듯 초서 바로 옆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사실 그 CCTV는 평소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부대 내에 파다하게 돌았지만 오늘따라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혹은 정의의 여신의 가호처럼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모든 상황 보고와 증언, 그리고 CCTV 존재까지 파악한 김영진 사단장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욱 엄숙하고 단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박지연을 향해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군인 가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병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며 군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언행을 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요. 이곳은 그대의 개인적인 불만이나 감정을 아무렇게나 표출해도 되는 장소가 아니며 신성한 근무 중에 있는 병사에게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행동이요. 사단장의 냉정하고 단호한 질책에 박지연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렴풋이나마 깨달은 듯 온몸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혹시 저 보잘것없어 보이던 이등병이 사실은 사단장과 어떤 특별한 관계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오늘 너무나도 심한 언행을 한 것은 아닌지 뒤늦은 후회와 함께 밀려드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듯 했어요. 최중령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아내의 믿을 수 없는 경솔한 행동과 자신의 부하 및 가족관리 소홀에 대해 사단장 앞에 차라리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단장님,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제 아내를 제대로 가르치고 단속하지 못했으며 부하 병사들 앞에서 지휘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준엄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김영진 사단장은 한심하다는 듯 최중령을 잠시 차갑게 바라보다가 다시 굳은 표정의 철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전히 그는 공적인 자리에서 철수가 자신의 아들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그의 성격 때문이기도 했고 아들에게 불필요한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습니다. 김이병은 오늘과 같이 매우 어렵고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본분과 규정을 끝까지 지키려 애쓴 점을 지휘관으로서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앞으로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욱더 규정과 원칙에 따라 침착하고 현명하게 행동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최중령을 향해 다시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중령,
자네는 일개 병사가 아닌 부대를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올바르게 지휘하고 이끌며 동시에 자신의 가족을 제대로 관리하고 교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네.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심히 유감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정식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그 대상이 누구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에 새기도록 하게. 사단장의 말은 추상같이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군 전체의 안위를 아끼는 지휘관의 마음과 함께 어쩌면 자신의 아들인 철수가 겪었을 부당함과 모멸감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도 아주 미묘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이제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최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 이름 없는 존재였던 초소에 서 있던 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등병이 자신이 감히 함부로 건드려서는 절대로 안 될 존재였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늦게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알아차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시원한 사이다를 마신 듯한 통쾌함이 철수의 가슴속에서부터 세차게 차오르는 듯 했지만 그는 입꼬리가 올라가려는 것을 애써 억누르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자신의 아버지이자 동시에 존경하는 사단장인 김영진 장군이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김영진 사단장 본인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큰 반전과 충격적인 한마디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듯한 김영진 사단장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최중령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하지만 그 안에 뼈가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중령,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네 부대에서 이렇게까지 불미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자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최중령과 박지연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마치 밀랍 인형처럼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들이 방금 전까지 온갖 모욕과 갑질을 퍼부으며 함부로 대했던 저 김철수 이병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하늘 같은 사단장의 외아들이라는 사실이 마치 거대한 폭탄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서 터진 것이었죠. 박지연은 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단락된 후 부대 안팎으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의 바람이 잔잔하면서도 강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갑질의 장본인이었던 최민준 중령은 아내 박지연의 도를 넘는 부적절하고 몰상식한 행동에 대한 지휘관으로서의 관리 책임을 엄중히 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군내에서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한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에게는 아마도 평생의 자랑이었던 군 생활에서 가장 뼈아프고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을 테죠. 그의 아내 박지연은 그 사건 이후로 이전처럼 화려하게 치장하고 외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부대 관사 내에서도 두문불출하며 아주 조용히 지낸다는 씁쓸한 소문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오만하고 어리석었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 뒤늦게나마 처절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반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김철수 이병은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묵묵히 그리고 더욱 성실하게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외딴 초소에서 있었던 그 소동은 동료 병사들 사이에 아름아름 퍼져나갔고 철수는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대 내에서 마치 작은 영웅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특히 그가 보여주었던 의연하고 침착한 대처와 더불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의 엄청난 숨겨진 배경에 대해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더욱 존경하고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자신은 그 사건으로 인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실하게 고된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동료들과도 이전과 다름없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평범한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사단장인 김영진 장군은 아들 철수를 다른 병사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대우하거나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아들의 군 생활을 멀리서 지켜보았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날 외딴 초소에서 아들이 보여주었던 침착함과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올곧은 자세에 대해 깊은 신뢰와 함께 남모를 흐뭇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한 뼘 더 훌쩍 성장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아버지로서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사건은 어쩌면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부의 암암리에 만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갑질 문제와 부조리에 대해 다시 한번 모든 구성원에게 깊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의와 원칙을 굳건히 지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올바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가슴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남겼죠. 철수는 아주 가끔 고된 훈련이 끝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문득 그날의 일을 떠올리곤 합니다. 숨막힐 듯 뜨거웠던 여름날의 햇볕, 박지연의 귀를 찢을 듯 날카롭고 신경질적이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엄격하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했던 깊은 눈빛까지 그날의 모든 기억과 경험들이 철수를 앞으로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군인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당당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을 겁니다. 앞으로 철수의 남은 군 생활이 또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앞으로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늘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김철수 이병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소중한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의 빛나는 미래를 향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어지네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 말 못할 억울한 일을 속으로만 사귀고 계시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당한 갑질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와 함께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지금까지 맛있는 사연을 만드는 채널 사연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